안녕하세요. 야담과 달빛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준비했으니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3월, 한양 성곽 아래 자리한 고즈넉한 기와집에서는 혼례를 치른 지 2달이 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35의 이하는 문과에 급제했으나 벼슬길에는 뜻이 없어 집안의 전답을 관리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선비였습니다. 그의 아내 지우는 이제 막 19이 된 어린 새색시로 고운 비단 치마가 봄꽃처럼 하늘거리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이한이 처음 지훈을 본 것은 지난해 가을 중매쟁이가 주선한 자리에서였습니다. 수줍게 고개를 숙인 채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치맛자락을 만지작거리던 그녀의 모습에 평소 무심했던 그의 마음도 어느새 따스한 봄날처럼 녹아내렸습니다. 맑은 눈동자와 복숭아빛 뺨, 새처럼 가냘픈 목소리까지 지훈의 모든 것이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혼례를 올린 후 이하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지훈은 그를 극도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첫날 밤 촛불이 은은하게 비추는 신방에서 이한이 조심스레 다가가자 지훈은 겁에 질린 토끼처럼 몸을 떨며 이불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제발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새색시의 수줍음 미련이 생각했던 이한도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침상을 받을 때도 정원을 거닐 때도 지훈은 항상 그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마치 그가 무서운 짐승이라도 되는 양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도 화들짝 놀라 도망치기 일쑤였습니다. 지훈아, 내가 그리 무서우냐? 어느 날 저녁 이하는 마당 끝 정자에 홀로 앉아있는 아내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 대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가엾어 이하는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져만 갔습니다. 이하는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고 지훈은 안채에서 바느질을 하거나 거문고를 타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면서도 가까워질 수 없었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이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의 순수하고 맑은 모습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설레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은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린 아내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부부가 될 수 있을까? 이한의 고민은 봄비처럼 끝이 없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3달째 되던 날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마음을 품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한양 서쪽 끝자락에 자리한 친정집은 시댁에서 반나절 거리였지만 지훈에게는 마치 천리길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가마 안에서 내내 눈물을 훔치던 그녀는 친정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 박씨 부인의 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못하겠어요. 서방님이 너무 무서워요. 딸의 울음소리에 박씨 부인의 마음도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40을 갓 넘긴 박씨 부인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딸을 키워온 과부였습니다. 고운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은은히 배어 있었지만 여전히 단아하고 품위 있는 자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니? 천천히 말해보거라. 박씨 부인이 딸의 등을 토닥이며 달랬습니다. 한참을 울던 지훈은 겨우 진정하고는 수줍은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첫날 밤에 서방님의 그것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마치 방망이같이 커서 저는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박씨 부인은 딸의 고백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 역시 여인이었기에 딸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이것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서방님과 합방을 하지 못했단 말이냐?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은 저를 다그치지 않으세요. 오히려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신다고 하시죠. 하지만 저는
저는 볼 때마다 무서워요. 밤이 되면 서방님이 다가오실까봐 몸이 굳어버려요. 박씨 부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좋은 혼처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얘야, 그것은 부부가 되면 당연히 겪어야 할 일이란다. 처음에는 무서워도 차차 익숙해지는 법이지. 하지만 어머니, 저는 정말 무서워요. 서방님의 그것이 너무 크고 무시무시해 보여요. 제 몸이 찢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딸과 함께 지내며 고민하던 박씨 부인은 결국 사위를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정가를 보내 이안을 친정집 별채로 불렀습니다. 이안은 불안한 마음으로 장모를 찾아왔습니다. 장모님, 평안하신지요? 이안이 정중히 인사를 올리자 박씨 부인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앉으시게, 사위. 지윤이 일로 할 말이 있어서 불렀네. 차를 마시며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박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위,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으로 민망하지만 지윤이가 사위를 무서워하는 이유를 자네도 아시는지? 이안은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첫날 밤에 지윤이가 너무 놀라서 그 후로 계속 저를 피하고 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지윤이 말로는 사위의 그것이 너무 크다고 하더군. 아이가 너무 무서워해서 아예 가까이 가는 것조차 두려워한다네. 이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내밀한 이야기를 장모와 나누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윤이를 다그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둘 수도 없고 박씨 부인은 사위의 난처한 처지를 이해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지윤이를 도와주겠네. 아이에게 부부의 도리를 가르치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보겠네. 장모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씨 부인은 자주 사위의 집을 찾았습니다. 딸과 대화를 나누며 부부 사이의 일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설명하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지윤의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박씨 부인은 지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정말로 서방님의 그것이 그렇게 무서우니? 어미가 보기에는 사위가 참 잘하는 것 같던데 어머니는 모르세요. 정말 너무 커요. 마치 장작개비 같아요. 지윤의 비유에 박씨 부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박씨 부인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딸이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확인해보면 그렇게 무서워할 정도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박씨 부인은 다시 이안을 찾아갔습니다. 사위,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혹시 내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지윤이가 너무 겁을 먹어서 실제보다 과장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이안은 깜짝 놀라며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장모님, 그것은 알고 있네. 매우 부적절한 부탁인 것을. 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늙은 어미가 무엇이든 해야 하지 않겠나. 박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딸을 위한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이안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다면 저도 지윤이를 위해서. 그날 밤 박씨 부인은 떨리는 마음으로 사위의 방을 찾았습니다. 촛불이 희미하게 비추는 방 안에서 이안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장모님, 정말로 딸을 위해서네. 이해해주게. 박씨 부인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안이 조심스럽게 옷을 풀자 박씨 부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윤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딸의 표현보다 더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죄송합니다, 장모님. 이안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알겠네. 지윤이가 왜 그토록 무서워했는지. 어린아이에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겠구나. 그 순간 박씨 부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딸에 대한 연민과 함께 사위에 대한 묘한 감정도 느껴졌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지내온 그녀에게 이한의 젊고 건장한 모습은 잊고 있던 여인의 감정을 일깨웠습니다. 장모님? 이한이 조심스럽게 부르자 박씨 부인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미안하네. 잠시 생각에 빠졌네. 이제 돌아가 보겠네. 하지만 박씨 부인은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딸을 위해 확인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사위를 볼 때마다 그날 밤의 광경이 떠올라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지윤의 두려움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피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려 이한과 같은 방에 있는 것조차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박씨 부인은 딸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양에 새로운 의원이 왔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한봉수라는 이름의 그 의원은 부부 사이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룬다고 했습니다. 특히 여인들의 몸과 마음의 병을 잘 고친다는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한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위 종로 저작거리에 새로 온 의원이 있다는데 부부 사이의 문제를 잘 해결한다고 하더군. 한번 찾아가 보는 것이 어떻겠나. 박씨 부인의 제안에 이한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런 의원이 있다니 다행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한은 그날로 한봉수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한봉수는 40대 중반의 남자로 단정한 수염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의원 집은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있었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평범한 한옥이었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약재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한봉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린 아내가 저를 두려워합니다. 혼례를 올린 지 넉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부부의 도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봉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점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까? 이하는 얼굴을 붉히며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제 물건이 보통 사람보다 많이 큽니다. 아내가 그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그런 경우로군요. 한봉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일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어린 부인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이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한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한봉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부인의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먼저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 부인께서 복용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부인을 직접 모시고 오십시오. 제가 침과 특별한 치료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하는 희망을 품고 약을 받아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지윤에게 의원을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윤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원을 찾았다. 이 약을 먹고 일주일 후에 함께 가보자. 지윤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어머니인 박씨 부인의 설득으로 마지못해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은 달콤한 맛이 나서 먹기에 거북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이하는 지윤을 데리고 한봉수의 의원을 찾았습니다. 한봉수는 친절한 미소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인께서 많이 긴장하신 것 같군요. 네, 아직도 제가 무섭다고 이한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봉수는 지윤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부인의 혈이 막혀 있고 기가 제대로 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치료입니까? 지윤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다만 이 치료는 매우 섬세한 것이라 남편께서는 밖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한봉수가 설명했습니다. 이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의원의 전문성을 믿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봉수는 지윤을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편안한 침상과 향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부인, 편안히 누우십시오. 먼저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한봉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윤은 긴장한 채로 침상에 누웠습니다. 한봉수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더니 이마를 짚어보고 목 부분을 살며시 만졌습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부인의 몸이 많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풀어드려야겠습니다.
한봉수는 가느다란 침을 꺼냈습니다. 이 침을 몇 군데에 놓을 텐데 전혀 아프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침을 맞는 동안 지우는 이상하게도 몸이 나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의 긴장과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한봉수는 침을 놓으며 계속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부인은 너무 어려서 시집을 오셨군요. 남편이 무서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부의 도리는 자연스러운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의 그것이 너무 지훈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 그것 때문이군요. 한봉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인의 몸을 먼저 준비시켜야 합니다. 제가 특별한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봉수는 지훈의 배 부분에 따뜻한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에 혈이 막혀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드리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의 손길이 계속되자 지훈은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면서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봉수의 손은 점점 대담해졌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부인, 이제 좀 나아지셨습니까? 한봉수가 물었습니다. 네, 몸이 이상해요. 따뜻하고 편안한 것 같기도 하고. 지훈이 몽롱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봉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치료는 여러 번 받으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오십시오. 첫 치료를 마치고 나온 지훈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 홍조가 돌고 눈빛도 몽롱했습니다. 이하는 아내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지훈아, 괜찮니? 치료는 어땠니? 이하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의원님이 친절하시고 치료도 아프지 않았어요. 지훈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처음으로 이한이 다가와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극도의 공포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한은 희망을 품고 조심스럽게 아내를 대했습니다. 며칠 후 2번째 치료를 받으러 간 지훈은 이번에는 혼자 갔습니다. 이한이 함께 가려 했지만 한봉수가 환자가 편안해야 치료 효과가 좋다며 혼자 오게 했던 것입니다. 치료실에서 한봉수는 지난번보다 더 대담하게 지훈을 대했습니다. 부인, 지난번 치료 후 어떠셨습니까? 몸이 이상했어요.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그리고 서방님을 봐도 예전만큼 무섭지 않았어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오늘은 더 깊은 치료를 하겠습니다. 한봉수는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 치료는 더욱 은밀했습니다. 한봉수는 지훈의 옷을 느슨하게 풀고 더 많은 부위를 만졌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던 지훈도 점차 그의 손길에 몸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약의 효과인지 아니면 한봉수의 능숙한 손길 때문인지 그녀는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치료가 계속되면서 박씨 부인은 딸의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남편을 덜 두려워하게 된 것을 기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치료를 받고 돌아올 때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도 평소와 달리 몽롱했습니다. 얘야, 의원의 치료가 어떠니? 많이 나아지고 있니? 어느 날 박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의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한 의원님이 참 실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박씨 부인은 딸의 태도에서 뭔가 숨기는 것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특히 한봉수 의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훈의 얼굴에 묘한 홍조가 돌았고 말을 더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치료는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거니? 침만 놓는 거니? 박씨 부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 침도 놓고 혀를 풀어주신다고. 손으로 만지기도 하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박씨 부인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의술이라고는 하지만 젊은 여인을 혼자 두고 손으로 만진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지훈이 치료받으러 갈 때마다 더욱 들뜬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 다시 치료를 받으러 간다고 했을 때 박씨 부인은 몰래 뒤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지훈을 따라간 그녀는
한봉수의 의원 집 근처에서 숨어 기다렸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도 지훈이 나오지 않자 박 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의원 집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뒷뜰로 통하는 작은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쪽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씨 부인은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갔습니다. 창호지 문에 작은 구멍이 있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방 안에서 지우는 저고리가 풀어헤쳐진 채 침상에 누워 있었고 한봉수는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은 이미 하나가 되어 움직이고 있었고 지훈의 입에서는 낮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의원님, 이러시면. 지훈의 목소리는 거부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 했습니다. 부인, 이것이 치료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한봉수의 목소리는 교활하면서도 능숙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순진하고 여린 딸이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고 있다니, 그것도 치료라는 명목으로 속아서 말입니다. 분노와 충격,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훈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동적이었던 그녀가 점점 적극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한봉수의 몸을 끌어안고 그의 입맞춤에 응하며 심지어는 스스로 몸을 움직이기까지 했습니다. 의원님, 이상해요. 몸이 너무 뜨거워요. 지훈이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부인. 이제 부인의 몸이 진정한 여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봉수는 능숙하게 지훈을 다루며 말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더 이상 볼 수 없어 뒤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당장 들어가서 딸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과 이미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충돌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비틀거리며 의원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딸을 위해 권했던 치료가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박 씨 부인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흐트러진 모습과 상기된 얼굴을 보니 다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신가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너는 치료 잘 받고 왔니? 박 씨 부인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도 치료 잘 받았어요. 이제 정말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만족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 부인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사위에게 알려야 할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지 고민이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박 씨 부인은 다시 한번 지훈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것은 아닐까? 혹시 다른 설명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목격한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훈은 이제 완전히 한봉수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스스로 옷을 벗고 그를 유혹하며 심지어는 먼저 그의 몸을 탐하기까지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의사와 환자를 넘어서 연인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의원님, 저는 이제 서방님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의원님만 생각나요? 지훈이 한봉수의 품에 안겨 말했습니다. 그것 참 곤란하군요, 부인. 한봉수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어쩔 수 없네요. 박 씨 부인은 이번에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절망을 넘어서 무언가 차가운 결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 씨 부인은 사위 이안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위, 잠시 할 말이 있네. 네, 장모님. 무슨 일이신지요? 이안이 책을 덮으며 물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이의 치료 말인데 혹시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나? 이안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한 점이요? 글쎄요. 확실히 지훈이가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만 좋은 쪽으로 변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진한 사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서 여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위, 내가 며칠 전에 우연히, 아니 사실은 일부러 지훈이를 따라가 봤네. 박 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왜 그러셨습니까? 이하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것은 박 씨 부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딸의 불륜을 사위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하는 이미 불안한 기색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대체 무엇을 보신 겁니까? 결국 박 씨 부인은 눈을 감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한봉수와 지윤의 관계, 치료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정사, 그리고 지윤이 이미 한봉수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까지. 이하안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붉어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지윤이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믿고 싶지 않았네. 하지만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네. 그것도 2번이나. 박 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하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딸의 행복도 사위의 믿음도 이 집안의 평화도 모두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이하는 장모의 말을 듣고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지윤을 유심히 관찰하니 확실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들뜬 모습, 돌아올 때의 상기된 얼굴, 그리고 한봉수 의원 이야기만 나오면 보이는 묘한 반응들이 이제야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하는도 지윤을 몰래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도 지윤은 치료받으러 간다며 곱게 단장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하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는 진땀이 났습니다. 제발 장모님의 말이 오해이기를, 착각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봉수의 의원집에 도착한 이하는 박 씨 부인이 했던 것처럼 뒤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창호지 문의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윤은 한봉수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옷을 벗은 상태였고 서로의 몸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지윤의 얼굴에는 이한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황홀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더 오래 있고 싶어요. 집에 가기 싫어요. 지윤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그래도 남편이 기다리고 있지 않소? 한봉수가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이제 상관없어요. 저는 의원님만 있으면 돼요. 지윤의 대답에 이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이하는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수없이 넘어질 뻔했습니다. 눈앞이 흐릿하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기다렸던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서 그렇게 행복해하다니. 집에 돌아온 이하는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 부인이 찾아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홀로 앉아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한편 지윤은 그날도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이제 이한의 눈에는 모든 것이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도 말할 때도 심지어 미안하다고 할 때도 모두 가식으로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하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고 지윤은 남편의 변화를 느끼면서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한봉수에게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이제는 치료가 아닌 다른 핑계를 대서라도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어느 날 밤 박 씨 부인이 다시 이한을 찾아왔습니다. 사위, 이대로는 안 되네.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겠나? 이하는 초췌한 얼굴로 장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압니다, 장모님.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윤이를 다그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고 내가 지윤이와 이야기를 해보겠네. 아무래도 어미의 말이라면 들을지도 모르니 박 씨 부인이 제안했습니다. 다음날 박 씨 부인은 지윤을 불러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얘야, 요즘 너의 치료에 대해 할 말이 있다. 지윤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지윤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한봉수 의원과의 일말이다. 내가 그와 정을 통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박씨 부인의 직설적인 말에 지윤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지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직접 보았다. 그리고 내 남편도 이미 알고 있다. 박씨 부인의 말에 지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방님이 아신다고요? 지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사위는 너무 충격을 받아 며칠째 서재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얘야,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라. 한 의원과의 관계를 끊고 남편에게 용서를 구해라. 하지만 지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한 의원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느냐? 박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제가 나쁜 여자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서방님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한 의원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지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딸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너는 그 사람이 너를 이용했다는 것을 모르느냐? 치료라는 명목으로 너를 농락한 것이란다. 아니에요, 어머니. 한 의원님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저도 그분을 사랑하고요. 이제 저는 이 집을 떠날 거예요. 지윤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윤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하는 여전히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고 박씨 부인은 딸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새벽 지윤은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윤이 떠난 후 이하는 서재에서 나와 빈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남기고 간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달려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사위, 정신 차리게. 내가 자네에게 할 말이 없네. 미안하네. 박씨 부인이 위로했습니다. 장모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윤이 없는 삶을 어떻게? 이한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사위의 어깨를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도 딸을 잃은 슬픔과 사위에 대한 미안함으로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윤과 한봉수가 함께 한양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야밤에 몰래 도성을 빠져나가 남쪽으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이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지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하는 여전히 혼자 지냈고 박씨 부인은 자주 찾아와 그를 돌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씨 부인이 이한을 위해 저녁상을 차려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위, 이제 그만 지윤이를 잊고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하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어떻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장모님 말씀도 맞습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매여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 그렇게 생각해주니 다행이네. 박씨 부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장모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장모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제정신을 유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한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내 딸이 저지른 잘못인데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하지. 박씨 부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윤에 대한 이야기,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까지. 어느새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윤이 떠난 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이하는 여전히 홀로 지냈지만 예전의 그 깊은 절망에서는 벗어난 듯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거의 매일 찾아와 살림을 돌봐주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박씨 부인이 뜰에 핀 매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위, 이제 정말 봄이 왔네.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아닐까? 이하는 그녀의 옆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모님 덕분에 저도 이제 봄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이 얼어붙어 있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던 마음이 어느새 그 이상의 것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감정을 쉽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와 사위라는 관계가 그들을 망설이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작스런 봄비가 내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늦은 시간까지 이한의 집에 머물다가 비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있었던 일이지만 이번에는 왠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오늘도 별채에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장모님, 이한이 말했습니다. 그래야겠네. 이 비가 언제 그칠지. 박씨 부인도 어색한 듯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청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오늘따라 침묵이 길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이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시게 박씨 부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단순한 감사 이상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한의 고백에 박씨 부인은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박씨 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위, 나도 마찬가지네. 처음에는 단지 미안한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어느새 사위가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게 되었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죄책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한이 천천히 손을 뻗어 박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장모님? 아니, 이제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을 한 여인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한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사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나. 장모와 사위가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외롭고 아팠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한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빗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랜 외로움과 상처가 만들어낸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도 진실하고 깊었습니다. 이한이 박씨 부인을 조심스럽게 안아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이한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가 아닌 한 남자로 나를 안아주게. 촛불이 희미하게 비추는 방 안에서 이한은 천천히 박씨 부인의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나이에 비해 여전히 아름다웠고 오랜 세월 홀로 지낸 여인의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한이 자신의 옷을 벗었을 때 박씨 부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딸을 위해 확인했을 때도 놀랐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니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세상에 지윤이가 무서워한 것이 당연했구나. 박씨 부인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한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박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이제는 두렵지 않네. 오히려 그녀의 얼굴에 홍조가 돌았습니다. 오히려 설레는구나. 이한은 조심스럽게 박씨 부인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이한의 부드러운 손길과 따뜻한 입맞춤에 점차 몸을 맡겼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품이었고 그것도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사람의 품이었습니다. 아, 사위. 박씨 부인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사위라 부르지 마십시오. 그냥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이한이 속삭였습니다. 이한아, 박씨 부인이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순간 박씨 부인은 딸이 느꼈던 두려움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전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한의 거대함이 자신을 채우는 순간 그녀는 고통이 아닌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의 외로움이 한순간에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아, 이렇게 큰 것이 박씨 부인이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아프시면 멈추겠습니다. 이한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박씨 부인은 그를 더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좋아. 너무 좋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서로를 탐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안의 거대함에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그것이 주는 충만함과 쾌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오랜만에 여인으로서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박씨 부인은 이안의 품에서 눈을 떴습니다. 몸 곳곳이 쑤셨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박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안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어젯밤은 정말 꿈만 같았어. 박씨 부인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장모와 사위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둘만의 시간에는 진정한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예 이안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고 매일 밤 그들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안의 거대함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밤이 오기를 기다렸고 이안의 품에서 진정한 여인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당신의 그것이 이제는 무섭지 않아. 오히려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아. 어느 날 밤 박씨 부인이 이안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기쁩니다. 지훈이는 끝까지 두려워했는데 이안이 대답했습니다. 지훈이는 너무 어렸어. 하지만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 박씨 부인이 이안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낮에는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밤이 되면 열정적인 연인이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안과의 잠자리에서 젊은 시절에도 느끼지 못했던 환희를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박씨 부인이 저녁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남쪽 어느 마을에서 한 의원과 젊은 여인이 살고 있는데 여인이 다른 남자와 도망쳤다는 소문을 들었어. 이안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지훈이겠지요. 그 의원도 결국 버림받았군요. 우리는 끝까지 함께할 수 있을까? 박씨 부인이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이안은 그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전부니까요. 오늘 밤도 내일 밤도 영원히 함께할 겁니다. 그날 밤도 두 사람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안의 거대함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행복해했고 이안은 그런 그녀를 사랑스럽게 품었습니다. 세상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